그러면 박선엽 장군한테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누명을 씌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대원들은 자기 가족과 동족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명감을 갖는 합법적인 물리력이었다. 네, 고 백선엽 장군 친일 행적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 누가 무슨 근거로 이런 역사 왜곡을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가혁 기자하고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가혁 기자. 백 장군이 복무한 곳이 간도특설대라는 부대인데 여기에 대한 역사적 판단을 뒤집겠다는 거잖아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2010년 초반부터요. 보수 진영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역사 왜곡으로 비판받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저자 또 보수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런 주장이 강하게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간도특설대는 과거 일제가 중국이 세운 만주국의 군대입니다. 일본 관동군 지휘를 받아서 특히 중국 북간도 내 항일 세력 토벌을 위해서 조직한 부대죠. 백 장군은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여기서 장교로 복무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먼저 간도특설대가 독립군을 잡는 게 아니라 만주 내 조선인을 보호했다는 주장, 근거 없는 왜곡입니다. 1970년 일본 만주 국군 간행위원회가 펴낸 책을 보겠습니다. 부대 설립 취지가 나왔는데요. 애국적 자각심과 협력식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애국적은 일본에 대한 애국이겠죠. 조선인 거주 지구에 조선인 부대를 배치하는 정치적 고려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인을 앞세워서 조선인과 중국인 탄압하고 이간하는 EEJ 전략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또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근거라며 나오는 자료들이 많은데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자기 자신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는데 이런 부대가 나온다는데. 신설 축하대회도 하고 영정에서도 축하대회가 있었고 네, 당시 만주의 조선인들이 간도특설대를 환영하고 고마워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근거를 보면 하나는 당시 대표적 친일 신문인 간도신보, 그 다른 하나는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입니다. 그 당시 공식 발행된 매체를 보면요. 이런 일본 당국의 당연한 홍보 논리, 선전 논리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겠죠. 역사학계에서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사례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항일 세력 활동을 무조건 비적, 마적, 그러니까 도적과 같다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이런 기사들 역시 일제 시각입니다. 네, 그리고 백 장군이 간도특설대 활동, 그러니까 복무를 하던 시기에는 네. 조선인 항일 세력은 없고 중국인들 뿐이었다. 그러니까 독립군 탄압을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많이 나오는데요. 역시 우리 독립운동사를, 그러니까 역사를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주장일 뿐입니다. 1940년 전후로 중국과 사회주의 계열 독립군이 연합한 동북 항일 연군이 사실상 괴멸한 것은 사실입니다. 간도특설대가 대대적으로 탄압을 벌인 결과입니다. 백 장군이 복무한 건 그 이후인 1943년부터 2년간이지만 간도특설대의 목표가 바뀐 건 아닙니다. 이 시기에도 간도특설대는 세 군데 지역에서 양민을 살해하고 고문, 또 약탈, 방화, 심지어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중국 팔로군과 싸웠다지만 저 중에서 이 피해자 중에서 조선인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큽니다. 1993년 백 장군이 일본어로 펴낸 책에는 우리가 추격했던 게릴라 중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든 만주 쪽 사회주의 계열이든 당시 항일운동이 중국과 손을 잡고 이루어졌다는 건 우리 역사학계 기본 시각입니다. 네. 그리고 친일 행위자라고 결정을 한 것도 우리 법 조문에 따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에 당시 진상규명법 요건에 따라서 간도특설대 장교로 복무한 것만으로도 친일 행위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구체적인 개인 행적까지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도특설대 그 자체가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앞장선 단체였다는 뜻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